안일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수로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확실해진다. 최근까지 안 후보님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현상을 후보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선은 인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일화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간일화라고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의 빈도수와 당선 가능성이 비례합니다.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기득권 정당 간에 단일화 토론하나? 이건 농담입니다. 아울러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의 50년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세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지역 현안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중심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되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도는 이야기 중에 사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분께 들은 이야기가 안일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수로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확실해진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비전과 그리고 저의 도덕성, 그리고 저희 가족 문제, 사실 요즘 보면 후보들 간의 비교를 할 때 도덕성에 대해서 가족의 문제는 없는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글로벌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글로벌 감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당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반면에 최근까지 안 후보님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현상을 후보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학수도 이야기하러 왔는데 정치적인 질문이기는 해서요.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선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40% 넘는 조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동응답 ARS 조사가 있고 하나는 면접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RS 여론조사는 주로 양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대부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훈련이 돼가지고 60세 어르신이 20대 여성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곡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람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면접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중도층 민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투표율이 높은 그런 선거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대선은 가장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ARS가 아니라 저는 면접원 여론조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두 분 다 35% 정도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게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선은 세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인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지만 중도 민심은 어느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는지, 누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또 누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앞으로 50여일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중도층들도 마음을 정하시겠죠. 그분들 마음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최근 오늘 아침에 뭐 이준석 대표가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뭐 그 안철수 후보님으로 이제 야당 단일화를 한다 안일화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간일화라고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랑 그다음에 이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그 최근 그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게 사적 발언이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마 정치부 기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거의 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의 빈도수와 제 위협, 그러니까 제 당선 가능성이 비례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적인 대화는 사실 프라이버시 존중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공인의 경우 그리고 또 특히 대선 후보의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알려진다면 사실 피해 나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보면 아이들의 비리 때문에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직계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대통령 뽑지 누구 다른 사람 뽑느냐 이런 말들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일화는 절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또 안일화 말씀하신 게요. 혹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님이라면은 단일화에 의향이 있으신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오늘 나왔습니까? 어제 나왔습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ARS 말고요. 그 면접원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와 이재명 지사 1대1로 대결을 하면 제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분까지도 저를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1대1 대결에서는 지거나 거의 박빙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월 추경하지 않습니까? 돈을 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정보들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만약에 박빙이라면 선거에서는 사실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안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는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양자 토론회를 한다고 보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이 기득권 정당 간에 단일화 토론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옳지가 않은 것이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럼 그건 불공정 토론이죠,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공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프리드만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분이 저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독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피해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독과점 정당이 둘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독과점 토론인 셈이고요.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합니까? 혐오감 1위 후보하고 혐오감 2위 후보가 토론을 한다니까 이거는 혐오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도 않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 정확하게 선관위 기준에 따른 지금 거기에 따르면 4명 후보가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덩치로 두 사람만 밀어붙여서 마치 지금 대선을 양자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을 패싱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담합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당한 거래로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후보 두 사람들의만의 토론을 아마 국민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거고 여론 또한 좋지 않음을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